삼각형의 오심 보시겠습니다. 삼각형의 오심은 내심, 외심, 무게중심, 방심, 수심 이렇게 5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방심과 수심은 교육과정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작년 모의고사 문제에 이 방심의 정의와 성질을 활용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틀려서 오답률이 높았는데 이 방심에 대해서 평소에 좀 생각을 한 학생들은 어렵지 않게 풀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내심부터 봅시다. 자, 내심은 내저번의 중심을 얘기하죠. 자, 어떻게 찾느냐. 자, 두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제가 이렇게 두 내각, 세 내각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세 내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합시다. 자, 봅시다. 삼각형이 있고요. 자, 이 각을 이등분하는 선을 그었습니다. 자, 이 각도 마찬가지예요. 이등분하는 선, 이 각도 이등분하는 선을 그렸습니다. 그럼 교점이 생기겠죠? 이 교점을 내심, 내저번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자, 외심 봅시다. 외심은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자, 이 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립니다. 좀 연하게 그릴게요. 보이게. 수직 이등분. 자, 이 변도 마찬가지로 수직 이등분. 이 변도 마찬가지로 수직 이등분. 그랬더니 교점이 생기죠? 이 교점이 바로 뭐가 된다? 외심이 된다. 외저번의 중심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무게중심은 어떻게 찾냐면 세 중선의 교점으로 찾습니다. 자, 중선은 자, 중점을 연결한 선이죠. 중점을 연결한 선, 중점을 연결한 선이 중선이고요. 이 중선들의 교점이 뭐가 된다? 무게중심이 되겠습니다. 자, 방심입니다. 방심은 한 내각의 이등분선과 다른 두 외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내각 보이시죠? 이 내각의 이등분선을 쫙 그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외각 보이시죠? 외각의 이등분선, 또 이쪽 외각의 이등분선을 그으면 교점이 나오죠? 이게 바로 방심이 되겠습니다. 자, 수심은요. 자, 수선을 내립니다. 여기도 내리고요. 여기도 내립니다. 그랬을 때 교점 있죠? 이게 바로 수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특징을 보시겠습니다. 내심의 경우는 내저번의 중심이라고 했죠? 삼각형의 안에서 접해야 되니까요. 자, 접한다. 이렇게 접하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자, 접함으로 접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 길이들이 다 같다는 거죠. 원의 반지름이 되면서. 됐나요? 그래서 이게 내저번의 반지름. 따라서 이 반지름은 내심에서 세변에 이르는 거리를 우리 내저번의 반지름이라고 하죠. 자, 외심 보시겠습니다. 외심은요. 이렇게. 자, 이렇게 삼각형에 외접하는 원을 그리고요. 자, 그 말은 이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바로 뭐가 된다? 외접원의 반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는 같다. 그게 바로 뭐다? 외접원의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자, 중선들의 교점으로 무게중심을 구했는데요. 이 무게중심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꼭지점에서 이 무게중심까지 거리와 이 변까지 길이가 몇 대 몇으로 내분이 되냐면 2대1, 얘도 2대1, 얘도 2대1로 분리가 된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자, 지금 분리가 된 6개의 삼각형의 면적이 같다.
6조각의 넓이는 같다. 이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방심 보겠습니다. 이 방심은 지금 오타가 있는데요. 세 외곽의 이등분선이 아니라 교점이 아니라 두 외곽의 이등분선의 교점으로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방심이 존재한다면 지금 두 외곽의 이등분선의 교점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삼각형의 변들을 연장을 해요. 이렇게. 그랬을 때 이 연장선으로 수선을 내립니다. 그러면 접하는 원이 하나 나오죠? 이게 바로 방접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방접원의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방심에서 세 변의 연장선에 이르는 거리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다 같아야겠네. 거리는 최단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네, 삼각형의 오심의 위치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자, 내심의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심이니까 내부에 있다라고 간단히 생각하시면 되고,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삼각형의 안에서 내접하는 게 뭐다? 내접원이거든요. 안에서 내접하는 원. 그렇기 때문에 원을 그려보면 항상 어떻게 된다? 삼각형의 내부에 그려지죠. 그래서 그 원의 중심 또한 삼각형의 내부에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 두 번째 외심 봅시다. 외심의 경우는 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봅시다. 자, 수직 이등분선들의 교점 보이시죠? 자, 이때는 내부에 있는데 이때는 선분 변 위에 있네? 이때는 밖에 있네요? 외부에 있네요? 네.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고요. 예각 삼각형인 경우는 삼각형의 내부가 되겠습니다. 자, 직각 삼각형인 경우는요, 빗변의 중점에 있겠네요. 자, 이거는요, 이 내용은 제가 첫 수업 시간에 직각 부분을 설명할 때 시험에 매우 자주 나오는 유형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죠? 그때 나왔던 게 이겁니다. 직각 삼각형일 때 어떻게 된다? 이 길이까지 같다라는 매우 중요한 유형이 하나 나왔었죠. 그게 바로 알고 봤더니 뭐였다? 외접원이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 이 파트에서는 오심 파트에서는 직각삼각형일 때는 빗변의 중점이다 이렇게 그냥 기억하시면 되겠죠. 원리는 얘가 지름이니까 중심각과 원주각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둔각 삼각형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외부에 찍히죠. 자, 여기 이 모든 그림들은 제가 직접 작도를 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그 작도의 원리를 적용해서 실제로 구현을 했기 때문에 오차가 있는 그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찍히는지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자, 무게중심 보겠습니다. 무게중심은요, 지금 삼각형일 때는요, 전부 다 삼각형의 내부에 있습니다. 자, 됐나요? 자, 방심 보겠습니다. 방심의 경우는요, 세 군데 생길 수 있죠. 이쪽에 생길 수 있고요, 이쪽에 생길 수 있고요, 이쪽에 생길 수 있죠. 어쨌거나 외부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수심은요. 자, 수선들의 교점. 예각일 때는 내부네? 그럼 직각일 때는 어디 있냐? 아까 외심일 때는 빗변의 중점이 있었지만, 외심일 때는요. 하지만 수심의 경우는요. 요 직각에 해당되는 꼭지점이 있겠네. 직접 이렇게 직각 그려보세요. 여기 생기겠죠? 자, 그 다음에 둔각 삼각형일 때는 외부에 있겠습니다. 됐나요? 외심과 비교했을 때 직각 삼각형인 경우만 다르고 나머지는 같네요. 자,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성질입니다. 방금 설명드렸듯이요. 중점들의 교점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고요.
자, 첫 번째 성질은 2대1로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2대1, 2대1. 두 번째 성질은요, 얘, 면적이 같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앞에 설명을 할 때요, 괄호를 쳐놓은 게 볼 겁니다. 두 개냐, 세 개냐? 선생님, 두 개가 맞아요? 세 개가 맞아요? 두 선의 교점, 세 선의 교점? 왜 이렇게 해놓으셨죠? 자, 왜냐하면 제가 3단 논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세 개냐, 두 개냐, 중선 몇 개의 교점이냐라는 의문이 든다면, 자, 보세요. 두 중선의 교점은 존재하죠? 만나니까요. 자, 그리고 모든 삼각형은 무게중심이 존재하죠? 무게중심이 존재하지 않는 삼각형 봤나요? 없죠? 자, 그 결론은 뭐냐면 원래 무게중심의 정의 자체가 세 중선의 교점인데 다른데 점이 생기면 그거는 무게중심이 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기존의 두 중선의 교점을 나머지 중선이 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 개를 체크해 볼 필요가 없죠. 결론적으로 두 중선의 교점만 체크해 보시면 나머지 한 중선은 당연히 거기에서 교점이 될 거다. 왜? 무게중심이 존재하는 상황이니까. 자, 나머지 오심도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관련 읽을 거리로 가겠습니다. 자, 어떤 물체라도 쉽게 무게중심을 찾을 수 있다? 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방법을 봅시다. 자, 삼각형인 경우는 중선을 그어서 두 중선의 교점으로 찾으면 된다고 했죠. 자, 그런데 삼각형이 아닌 이런 모양일 때는 어떨까요? 자, 의외로 엄청 간단합니다. 지금 천장에다가 실을 연결하시고요. 자, 그 실을 이 물체의 어느 부위든 상관없어요. 매다세요. 자, 그래서 천장에 매달았습니다. 그러면 얘가 무게에 의해서 자, 모양이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모양을 갖추겠죠? 자, 이제 멈췄을 때 어떻게 하냐면 지금 실에 매달았으니까 자, 자를 가지고 와서 요거를 곧게 이렇게 자, 이게 만약에 종이라면 이 종이 위에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곧은 선을. 그럼 그림의 선이 하나 그어졌겠죠. 자, 이제 다시 자, 이 똑같은 물체를요 또 매달아요. 이번에는 다른 위치, 똑같은 모양인데 아까 여기 매달았으면 이제 뭐 이런 데다 매달았습니다. 그랬더니 모양이 또 다르게 매달리겠죠? 회전을 하면서 매달리겠죠? 똑같은 물체인데 그림이 좀 달라졌네요. 뭐 어쨌든 자, 그러면 한 번 더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선이 그어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방금 했을 때 그 두 선의 교점 보이시죠? 이 교점이 바로 뭐가 되냐면 무게중심이 됩니다. 자, 따라서 무게중심은 두 연직선의 교점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연직선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